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네, 아로마 테라피는 벌써 이번 주가 5주차 강의네요. 5주차 강의는 정유의 추출 및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식물의 꽃이라든가 잎, 줄기, 뿌리 또는 뭐 껍데기, 목질 부분이죠. 뭐 이런 데에서 추출하거나 또는 과일, 또 과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피 이런 데서도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또는 향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얻어서 그래서 바로 그 아로마, 즉 향을 이용해서 그래서 치료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향요법 또는 향기 치료라고 하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특히 아에스틱, 즉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자체가 순수한 정유로서 에센셜 오일로서 100%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는 거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희석유,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에 응용하고 있는 정유,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식물로부터 추출하는지 그 방법들,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향료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할 때, 향료를 분류할 때 이 향료들은 천연 향료로서는 동물이라든가 식물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경우는 압출 또는 압착 또는 증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얻어지게 되고요. 천연 향료는 이 중에서 유향 성분을 분리해서 단일 성분의 향료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단리 향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 향료는 바로 이렇게 천연 향료를 갖다가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서 흡입을 통해서 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흡입을 통해서 향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들 그런 것들의 효과를 거두는 측면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향수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아로마 테라피적인 그런 요소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향수라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천연 향료뿐만이 아니라 석유라든가 석탄, 천연가스 혹은 유지로부터 반응 또는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얻어진 향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합성향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합성향료는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유지로부터 얻어진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천연향료로부터 분리를 한 단리향료, 단일 성분으로 분리한 그 향료와 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조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합성향료를 얻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전부 적절한 그런 농도로 희석하고 또는 배합을 하고 그래서 향수에 널리 활용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조합향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향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거의 대부분, 즉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연향료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향료 어떻게 얻어질까요? 자, 이러한 천연향료, 우리가 보통 활용하게 되는 에센셜 오일, 즉 정류라고 하는 거는 바로 향기가 나는 식물, 거의 대부분은, 물론 동물로부터 얻는 것도 아주 일부는 있긴 합니다만은, 향기가 나는 식물, 즉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곳에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또는 이제 껍질, 수지 뭐 등등 이렇게 식물의 다양한 그런 이제 부위로부터 추출해낸 휘발성이 높은 그런 이제 액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연향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식물들, 이것에 열매, 레몬이나 오렌지, 귤 뭐 이런 것들이죠. 씨앗, 코리안더라든가 이런 향료들, 또 껍질, 시나몬이 대표적인 거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뿌리, 베티버라든가, 잎 같은 경우는 이제 페퍼민트 또는 라벤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꽃의 경우에는 자스민이라든가 장미라든가 또 라벤더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러한 다양한 곳으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부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센셜 오일, 정류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주로 이제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정류, 에센셜 오일은 약 한 60과, 60과에 한 1,500여 종 정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되는 것이고요. 과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국화과, 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부분 들어봤을 테고, 또 콩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물의 분류 체계에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죠?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랬었을 거예요. 이렇게 60과에 1,500여 종이 보통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일의 껍데기를 통해서 향을 갖다 얻는 것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레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그 과일의 과육, 그 먹는 그 부분을 제외한 껍데기에서 주로 이제 얻어지게 되고요. 오렌지라든가 버가못이라든가 또는 이제 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귤의 종류가 뭐 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다린 또는 텐저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들, 이런 것들이 과일의 껍데기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것이고요. 뿌리 같은 경우가 이제 베티버 또는 아이리스, 진저, 생강이죠,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뿌리에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베티버가 있고요. 과일 껍데기 저기 보시면은 저기 버가못인데요. 그 다음에 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이렇게 장미라든가 또는 자스민, 이런 것들이 이제 꽃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의 줄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저렇게 나무 줄기, 나무 토막이네요. 그렇죠? 샌달 우드 계열이에요. 혹은 시더 우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잎사귀로부터 주로 향을 갖다가 얻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패철리라든가 또는 제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꽃이라기보다는 식물의 잎을 이용해서, 페퍼민트도 마찬가지 잎을 이용해서도 이제 얻게 되고요. 잎기류 같은 것을 통해서 향을 추출하는 것이 오크모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씨앗, 종자죠. 종자로부터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닐라라든가, 또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코리안더, 바닐라예요.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경우가 이제 시나몬, 계피죠, 계피. 계피는 나무 껍질로부터 얻어지는 거고요. 나무 진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게 S가 빠졌네요. 발삼페루라든가 스타일엑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 진액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향료 식물의 추출 부위를
전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꽃은 장미를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스민, 라벤더, 수선화, 뭐 황수선, 튜버로스, 일랑일랑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잎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패출리, 레몬그라스, 티트리, 타임 뭐 등등. 또 과실, 과실은 이제 과실과 과피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거의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오렌지, 레몬, 버가못, 라임, 또는 텐저린, 만다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종자, 씨앗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겨자, 또는 후추, 코리안더, 회양, 통카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나무 껍데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몬, 카시아, 수지를 갖다가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톨루 발삼, 저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또는 펠루 발삼, 뭐 프랑킨센스, 미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샌달 우드, 우드 계열의 시더 우드, 보아데로우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초가 이제 뭐 꽃, 잎, 줄기, 뿌리 관계없이 전부 식물의 전 부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제라늄, 라벤더,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이런 것들은 전부 활용을 해서 에센셜 오일을 얻을 수 있고요. 뿌리가 베티버, 진저, 기타 이제 이끼류로 이제 오크모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류를 갖다 추출할 때 이 식물의 추출 부위에 따른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천연향료에 함유된 성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그것을 갖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단일 성분으로 또 분리를 해서 그래서 활용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트로넬라 오일, 저거는 이제 모기들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오일 중에 하나라서 해충 기피용 그런 에센셜 오일로 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트로넬라 오일로부터는 어떤 단일 성분들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성분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라니올이라고 하는 성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향이라고 하는 클로브, 클로브 오일로부터는 유제놀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요. 그런 단일 성분을 유제놀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페퍼민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카, 그렇죠? 바카사탕. 이 페퍼민트로부터는 멘톨. 멘톨은 우리 뭐라 그럴까 이제 타박상이나 또는 먹는데 이런 데도 통증 이런 데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성분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레몬그라스 여기서부터는 시트랄 성분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꽃에 분포가 된 향료 성분들, 저게 저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상에 담겨서 이렇게 그 향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밖으로 휘발돼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현미경 사진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찍은 거고요. 요거는 잎에 분포가 되어 있는 저런 이제 향료 성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저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세포 속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갖다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하게 되면 저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나게 되는 것이죠.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도 잘 안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그러면은 이제 향료 성분들이 저기서 그 미세한 저런 세포들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휘발성 물질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멘톨 같은 경우는 이래요. 멘톨은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페퍼민트에 있는 멘톨의 경우는 이렇게 이성질체가 거울형,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거울형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멘털이. 그래서 하나는 L타입 멘털, 하나는 알파 타입의 멘털이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존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유를 추출하는 추출 방법.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 하나씩 이제 살펴본다면 식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에센셜 오일, 정유를 추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스프레션, 압착이에요. 눌러서 짜는 거예요. 눌러서 짜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에센셜 오일, 정유를 갖다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증류법입니다. 이 증류법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팀, 수증기 증류법이 있고요. 워터, 물 증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 스팀 디스틸레이션, 즉 물 수증기 증류법이에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증류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흡착법의 종류로는 adsorption의 종류로는 이제 저게 불어라고 그러네요. 앙플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저러한 방법이 있고요. macer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온침법, 냉침법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이제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solvent extra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용매 추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앱솔루트라든가 레지노이드라든가 올레오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침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percol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tincture 또는 infus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압착법이에요. 압착법, 익스프레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착법 가장 우리가 물론 이제 에센셜 오일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짤 때 쥐어 눌러서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기름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뽑아내죠. 그렇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추출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눌러서 짜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렇죠? 이 압착 공정의 보통 흐름은 어떠한 이제 원료가 되든 식물성 원료가 되든 그것이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될 텐데 우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착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착을 하게 되고요. 원심 분리를 해서 오일 성분만 분리를 해내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에센셜 오일이라기보다는 캐리어 오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먹기도 하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압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일을 갖다 이제 얻는 방법인데요. 이 압착법을 이용해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오일을 갖다가 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는 이 올리브를 갖다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잎을 차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려내서 마시기도 하죠. 그쵸? 올리브 차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브들이 이제 잘 익은 상태로 익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많이 달려 있어요. 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추
예, 대추가 열려있듯이 그렇게 열려있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바뀌면서 이렇게 올리브가 예,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 이제 풍부한 오일 성분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리브 열매를 이제 따게 되는 것이죠. 이 올리브 열매는 이제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선별을 하죠. 그래서 열매만 주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 이런 건 이제 골라내기도 하고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이제 분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고요. 이거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연자방아네, 연자방아. 연자방아 같은데 돌리면서 완전히 으깹니다, 이렇게. 으깨서 저렇게 죽 상태로 만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죽 상태로 되어 있는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천에다가 넣고, 천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압착을 하는 공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죠. 압력을 가해서 꽉 눌러 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들기름이라든가 참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일을 포함한 그런 이제 착즙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육즙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일은 주로 이제 상층부에 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일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층부의 오일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마시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을 순수한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이 통에 다 그 올리브 오일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여기도 써 있었지만 extra virgin oil, 즉 여러 번 정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즙한 상태에서 얻어진 거의 초기에 그러한 이제 정제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오일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보통 이야기를 하면 말통이나 또는 페트병 형태 또는 유리병 형태에 담겨서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로 식용으로 또는 뭐 화장품이나 또는 뭐 비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통 방식의 압착법을 이용한 올리브 오일의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 방식의 압착법을 이용한 올리브 오일 생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로는 이제 증류법이에요. 증류법에는 제일 처음에 수증기 증류법.
예.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을 갖다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즉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수증기를 이렇게 꽃이 들어있는, 혹은 뭐 꼭 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뭐 줄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이제 식물이 들어있는 데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향 성분을 갖다 같이 끌고 가가지고 걔네들을 향기를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를 이제 응축을 시켜서, 그래서 물하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갖다 분리를 해서 얻는 이제 그런 방식이 바로 수증기 증류법이고요. 요거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요거죠. 그래서 휘발성이 크거나 열에 약한 물질의 분리에 수증기 증류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의 추출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증기, 즉 스팀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저렇게 노란 속에는 이제 꽃잎이라든가 장미 같은 경우, 또는 자스민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라벤더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고 수증기를 불어넣어 주면은 증기, 스팀에 의해서 휘발성 성분들이 같이 증기와 더불어서 따라 나갈 때 응축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응축을 시키게 되면은 액상으로 이제 응축이 돼서 이제 떨어지게 될 테고, 그때 밑에 쪽은 밀도가 높은 물 성분들이 주가 될 테고, 위쪽에 뜨는 것은 에센셜 오일, 정유 성분이 이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뜨겠죠. 그럼 위에 있는 에센셜 오일만 저렇게 분리해내는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수증기 증류를 갖다가 응용한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의 우리 추출법, 분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벤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 라벤더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다양한 수증기 증류 장치, 이 수증기 증류 장치 중에 이러한 유형,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 실험실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실험을 했었던 그런 이제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뭐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 안에다가 라벤더라든가 이런 식물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밑에서는 물을 갖다 끓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에 의해서 같이 휘발성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냉각되는 부분에 응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요 라벤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눌러야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라벤더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죠. 라벤더를 줄기하고 꽃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베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뿌리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불순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을 베게 되죠. 증기, 스팀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보일러죠.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수증기를 갖다가 밑에다가 불어넣어주면 증기와 함께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 휘발성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응축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물하고 에센셜 오일하고 층이 이제 나뉘어질 테고, 위에
에센셜 오일층, 즉 라벤더 오일층만 이제 우리가 그 분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라벤더 오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용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라벨도 붙이고 또 거기에 이제 표시도 하고 제조일이라든가 또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으로 실제로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라벤더 오일을 얻는 그러한 영상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1교시는 요 수증기 증류, 수증기 증류에 의한 라벤더 오일을 얻는 그 부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